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롱런하면 이분이 결국 승리 잘해봐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퇴출당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근데 이분 있죠, 분명히 살아남아요. 그래도 한두 개는 하잖아 가끔씩. 맞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갈 확률이 진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12월인데 요즘 매매 좀 잘들 하고 계신가요? 형님은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개인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데가 이제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야지, 그리고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야지 우리가 돈을 벌기 좀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11월 한 달 보면 우하향이잖아. 이때는 아마 손실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11월 달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이 11월 28일 날 했죠. 이날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가 거시적인 재료가 발생이 되면서 수급도 받쳐줬고 거래량도 터졌고, 그래도 그 기대감을 유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약간 가짜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기대감이 계속 큰 상황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 11월 28일 날을 기점으로 저는 개인들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반격의 시간이 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코스피는 그렇다고 안 좋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 맞아요. 코스피도 좀 죽는 것 같다가 또 언제 떨어지냐는 듯이 또 다시 좀 회복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서로 약간 둘 다 또 좋다기보다는 그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오른 날에는 또 코스닥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좀 안 갈 때는 또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개별주들이 좀 더 잘 가는 것 같고, 맞아요. 테마주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네, 요즘에 특히 좀 수급 쏠림이 심한 것 같아요. 좀 코스피 가는 날은 코스피 쪽이 가고 또 코스닥 가는 날은 코스닥 쪽이 가고. 코스닥이 또 잘 가야지 우리 개인들이 또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더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코스닥이 좀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미국장 같은 경우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1월 달 그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12월 달 산타 소비 시즌 이 연말까지는 평균적으로 1.5% 정도 미장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장이 금리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매일 지금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좋은 투심인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장도 딱히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연말에는.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지금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저는 좀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 분위기랑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희 라이브의 주제는 불개미 홍인기 잔소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주식 넘버 네이버 카페에 댓글로 좀 고민과 이런 걸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좀 10분을 선정해가지고 오늘 좀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뇌동을 하는 날? 좀 손실을 극대화하는 기질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신법 원칙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초보 때 데이 트레이딩을 하니까 매매하다가 그날 좀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끝나면 막 오후 시장에 막 매동이 막 이어지면서 막 손실이 크게 불어났던 적이 많은데, 이런 거 비슷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지를 올려주셨는데, 먼저 알테어젠인데 과대납폭에 진입해서 2% 익절, 다음 로보티즈인데 이게 목요일에 장대 양봉 나왔다가 금요일에 또 많이 오르는가 싶더니 그대로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고 1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6까지 갔으니까 고점에 사셔서 들고 있었으면 최대 마이너스 17%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고점에 이렇게 사셨네요. 기본적으로는 얘는 테마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르르 가는 느낌이 난다든지 해야 되는데 로봇 전체를 우리 흐름을 보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날은 로보티즈만큼 거래가 터진 종목도 거의 없었고, 로봇 중에서 되게 강도가 약했어요. 그런데 이걸 고점을 10%를 넘게 찍었는데 붙는다고요? 아, 이거는 진짜 매매 완전 잘못했어요, 완전.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좀 확실한 대장주라고 판단하셨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날 좀 로봇이 전혀 가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날은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수만 봐도 너무 확실했던 게, 코스닥 지수 보시면 이날에 좀 내렸잖아요. 코스피는 내내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피에 외국인 기관 막 대량 매수 들어오고 이래서 이날은 로봇주가 갈 분위기가 좀 아니었죠. 아니었지, 완전 아니었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매수를 할 때 이 구간이 과연 더 올라갈 폭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그래도 한 1분이라도 고민해 보시고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부터는 너무 쉽게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뭐 테마 붕괴됐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붕괴될 테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너무 막말한다. 너무 막말한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드려야 돼 이거. 그래서 한라캐스트 수익을 내셨고,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좀 이렇게 손절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결같은 패턴이 뭐냐면 한 번 산 거를요 계속 그러니까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손대면 잘 손은 안 되거든요. 제가 한 번 수익 낸 거를 갖다가 또 들어가는 거를 하지 말자고 제가 원칙으로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를 두 번, 세 번 손댔을 때 오히려 손실로 결국 전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매매할 때 제 타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했다가 뒤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산다고 하면 비중을 완전히 다르게 들어가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의 비중으로 샀다면은 뭐 여기서 산다면은 뭐 한 20을 산다던가 30을 산다던가 이렇게 비중도 낮춰서 사고 여기서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후발주가 따라온다든지 만약에 기관이 안 사고 있었는데 기관이 확 들어와 준다든지 이런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지 사지 안 그러면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기가 외모 보면 되게 귀엽고 공 같잖아요. 근데 되게 얍삽해 주식할 때는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한다니까 뒤에 들어갈 때는 정말 얍삽하게 조금만 들어가요. 리스크 없이. 그리고 BHI 이것도 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본전 정도의 뭐 약 손실 이렇게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보시면은 알테오젠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셨지만 로보티즈로 그러니까 손실을 보셔서 이제 내동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한라캐스트 무리하게 뒤에 또 들어가고 또 BHI 손절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좀 이럴 때가 많았는데 하루에 손익을 보니까 좀 내동이 이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아 이거 수익 다시 돌려놔야겠다 또는 오늘은 수익으로 꼭 마감하고 싶다 이런 심리적 압박이 있어서 계속 매매하다 손실을 본 적이 많았는데 좀 매매 손익을 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플러스가 나셨잖아요, 처음에 첫 네. 종목에서. 근데 플러스가 나시고 나서 그 뒤에 매매를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매매를 무지성으로 하면 할수록 이게 늪에 빠지잖아, 이게. 그러면 네. 손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본인의 성격을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장초반 매매 참는 방법.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9시 한 2, 30분까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되도록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거든. 장 초반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얻는 게 있고 장 초반을 했을 때 또 잃는 게 있잖아. 네. 장 초반을 안 했을 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날 밸런스가 훨씬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매하는 종목의 횟수가 줄어들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우리가 손절 나간다든지 멘탈 나가잖아. 그날 내 돈 그냥 끝장이야. 장 끝까지 그냥 잘못하면. 그래서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10시까지 안 해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나와요 종목 여러분 기다리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전 그럴 겁니다. 장 극초반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그 실력이라는 기준은 여러분들 계좌를 보세요. 그냥 내가 6개월 이상 수익이 안 난다 하면 그냥 저는 장 초반을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NXT에는 가능하면 진짜 매매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장 초반보다도 더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전날에 가져온 게 있거나 그날 상황에 따라서 NXT에서 좀 봐야 될 게 있을 만한 게 있는 날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미리 켜서 준비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저 일부러 8시 반에 키거든요. HTS를. 이러면은 아침에 좀 NXT 혹시나 봐서 내동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장 초반에 매매를 참고 싶으시면 한 9시 20분에 HTS 켜보시는 것도 실질적인 나쁘지 않다고 정답이다. 생각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하지 말라는 매매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종목을 볼 때 공포감이 커지고 매매를 못 하시고 과감함이 없어지면서 소심함이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르칠 때는 유튜브에서도 위험한 거 네가 말씀 많이 네. 드리잖아. 이거 하세요. 뭐 이거 공격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말 잘못하면 욕먹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롱런하면 이분이 결국 승리 잡아봐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퇴출당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근데 이분 있죠. 분명히 살아남아요. 그래도 한두 개는 하잖아 가끔씩. 맞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갈 확률이 진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맞아요. 천천히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냥 일단 살아남으시고 본인이 지금 당장 우리가 매로나 매매 그냥 소액으로 소위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만 익히시면은 돈 버는 거는 나중에 정말 순식간이에요. 저도 좀 이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가능하면 좀 안 하다가 확실한 거 있을 때 딱 비중 베팅해서 좀 수익 내고 이런 걸로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좀 저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 수익금 보면은 좀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디 올리면은 다들 잘할 때 많이 올리시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좀 잘 생각을 하시면은 자기 일지들을 과시하고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길을 가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까지 떨어지나 하고 계속 기다리는 매매 일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매수하시고 보시면 완전히 좀 무너진 것 같은데
계속 버티시다가 매도도 아래에서 하셨네요. 아니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물타기를 하신 거죠? 전략적인 분할매수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태성 같은 경우 이게 이날 내가 기억나는데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 주식의 그 본질은 이제 재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료라는 게 엔진에 해당되는 생각인데 자동차가. 네. 그러면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면 엔진이 튼튼하고 엔진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네. 오르막길을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엔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딱 내가 뒷구간에서 눌림을 받을 때 이게 과연 올라갈 만한 엔진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강하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과연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빨리 가지셔야 돼요. 올라갈 것 같은 이유가 있어서 사셨을 텐데 그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든지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부터 하시고 버텨야 될 상황인지 팔아야 될 상황인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종목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습관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거 매매하실 때도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게 최근에 핫했던 섹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뉴스가 빵 터져도 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뭔가 뜬금포로 뭔가 팍 들어왔다. 이거 막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습관 고치시는 방법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창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검색식이 있을 수도 있고 거래대금, 뭐 상승률, 실시간 조회순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시는 개수를 좀 줄이시고 제일 자신 있는 창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